이 영상은 이지양 약사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실습 결과물입니다.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녹내장은 뭐고 왜 생기는 거예요? 녹내장이란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이에요. 이렇게 시야의 주변부부터 흐리게 보이거나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시작해요. 대부분이 아주 조금씩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말기가 되면 시야의 대부분이 안 보이게 되고 결국 실명까지 진행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해요. 또한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녹내장 치료는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꾸준한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안압의 관리인데요. 안압은 우리 눈을 동글동글하게 유지시켜주는 압력을 말해요. 녹내장의 주된 원인으로 안압의 상승을 들 수 있는데요. 안압이 높아지면 뒤쪽에 있는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되는 거죠. 또 다른 원인으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의 저하와 선천적으로 시신경이 약해서 평균적인 안압임에도 시신경이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안압의 상승이 녹내장의 주된 원인인 만큼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안압의 관리인데요. 안압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방수의 생성 증가와 유출 감소를 들 수 있어요. 방수요? 방수는 뭐예요? 방수란 우리 눈을 채우고 있는 액체 중에 하나인데요. 모양체에서 생성되고 다시 정맥으로 유출되면서 눈을 순환하고 있어요. 이 방수라는 액체는 혈관이 없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를 채우면서 혈액을 대신해서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안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방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거나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총 방수량이 증가해서 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방수를 줄이면 녹내장을 치료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녹내장 치료의 기본 원리는 안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방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방수가 덜 만들어지게 하거나 방수가 더 배출되게 하거나 이 두 방식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치료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방수의 생성과 유출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방수는 모양체라는 조직에서 매일 생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해서 각막과 홍채 사이 공간인 전방을 채우죠. 그리고는 섬유주와 슐렘간이라는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요. 이게 첫 번째 방출 경로인 섬유주 슐렘간 유출로예요. 대부분의 방출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두 번째 방출 경로는 포도막 공막 유출로예요. 홍채 뿌리와 모양체 사이 간질 공간을 통해서 공막 바깥으로 유출되는 경로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수구 옆에 아스팔트 틈새를 통해서 새어나가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치료법을 알아볼까요? 치료법은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녹내장 종류는 크게 급성 폐쇄각, 원발성 개방각으로 나뉘는데요. 폐쇄각은 전방각의 공간이 좁거나 닫혀 있어서 방수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방수가 방출되는 하수구는 잘 뚫려 있지만 이 하수구 앞이 덮여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경우엔 수술로 각막이나 홍채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서 방수가 빠지도록 해주어 안압을 낮춰줘요. 그렇지만 이 폐쇄각은 드문 경우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개방각이에요. 개방각은 전방각의 공간은 넓은데 방수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하수구 앞에 장애물은 없지만 하수구 자체가 안쪽이 막혀서 못 빠지는 거죠. 방수 생성을 줄이거나 배출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베타 차단제, 탈탄산 효소 억제제, 알파2 효능제 등등 종류가 많아요.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는 이미 하수구 내부가 막혀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의 방수 유출 경로 중에 벽 틈새를 이용하는 2번 경로로의 유출을 증가시켜서 안압을 낮춰준답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치료제가 바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예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 반응, 체온 조절, 분만, 생리통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요. 원래 프로스타글란딘은 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적은 농도로 눈에 투여될 경우에는 안압을 하강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도 EP3와 FP 수용체를 자극할 때 가장 강력한 안압 하강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수용체들을 자극할 수 있게 프로스타글란딘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서 녹내장 약제로 개발한 것이죠.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들은 모양체에 있는 수용체에 작용해서 모양체를 이완시켜요. 아스팔트 틈새를 넓혀주어서 방수 배출을 돕는 것이죠. 이 점안액들은 1일 1회 사용이라 간편하고 적은 부작용으로 현재 1차 치료 약제로 선택되고 있어요. 또한 대사되면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바이줄타가 미 FDA에서 최초 승인되었는데 아직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어요. 산화질소, 즉 NO는 섬유두 하수구 자체를 넓혀주어서 유일하게 1번 경로로의 유출을 증가시켜준답니다. 두 번째 치료약으로는 베타 차단제예요. 베타 차단제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는 방수를 만드는 모양체의 혈관에 분포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런 모양체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방수의 생성이 증가돼요. 그래서 이를 차단해서 방수의 생성을 억제하여 안압을 감소시키는 거죠. 티몰롤이라는 성분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요. 베탁소롤은 폐에 대한 부작용이 감소된 약물이라 폐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티몰롤 대신 사용되기도 해요. 또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에서 신경혈류를 개선해 시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탈탄산 효소 억제제는 탈탄산 효소를 억제시켜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탈탄산 효소는 눈의 세포막에 위치하면서 혈관 쪽에서 물을 땡겨와요. 눈으로 물을 더 집어넣어주는 느낌이라서 방수가 생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점안액과 경구약이 있는데 경구약의 경우는 여러 전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해요. 알파2 효능제는 눈의 교감신경에 알파2 수용체에 작용해서 방수 생성을 억제해요. 앞에서 교감신경은 차단해야 한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알파2는 특이한 친구라서 교감신경이지만 대부분의 교감신경 수용체인 알파1, 베타1, 베타2를 억제하기 때문에 효능제로 사용되는 것이죠. 더해서 브리모니딘은 신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치료약을 알아보았는데요. 단일 성분으로 약효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2가지 성분을 섞은 치료약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 원리는 동일하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종합해보면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안정시켜서 혈액이 몰리지 않게 하는 거고, 효소 억제제는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어도 물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고, 프로스타글란딘 약은 혹시 물이 생성되더라도 잘 빠지게 하는 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이 약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녹내장 치료제의 가장 큰 목적은 녹내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직은 시신경을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안압을 조절해서 더 이상 시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치료약들을 꼭 사용해야 해요. 녹내장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거의 진행을 멈춘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게 만들어진 제제라고 해도 쓰다 보면 결국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당뇨나 고혈압,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압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정신 건강을 돌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이것은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도와주고요. 눈을 많이 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시고 푹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